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제가 있었죠? 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 감상문, 독서 감상문. 그리고 이제 이걸 혹시 못하실 분은 이걸 대체하는 걸로 해서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파일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되고, 그 이전에 과제가 성공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 성공 콘텐츠 발표를 안 하신 분은 그 이전에 제가 드린 그 파일을 통해서 거기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과제 제출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서 해주셔야 성적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이제 그리고 후반기 우리의 목표 평가 사항은 프로필 사진, 그림, 쇼츠 3개, 영상 2개. 근데 그 영상 2개, 썸네일, 카드, 최종 화면, 이런 것들을 다 네, 넣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12주차 1교시는 촬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해드리는 촬영 기법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아마추어 수준이죠. 네.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촬영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뭐 어떤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니 이 정도는 한번 알아두자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면 더 잘 나와 있죠. 자세하게. 여기서 하는 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수준인 것에 대해서만 음, 한다는 거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그렇게 알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찍으려는 대상을 화면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어디에 놓이게 할 것이냐, 찍는 나는, 또는 카메라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또 피사체, 찍히는 물체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 피사체는 움직이지 않고 나만, 즉 카메라만 움직일 것인가? 뭐 둘 다 움직일 것인가? 움직인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는 뜻입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피사체의 반대편은 무엇을 줄 것인가? 또 여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찍고 나면 또 이제 편집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촬영 기법이고 두 번째 편집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음, 제가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지금 저희가 이론으로 알아보는 것뿐이고 이걸 진짜 유튜브로 적용시킬 때의 문제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영상, 또 편집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어떤 힘이 들더라 이거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취미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한 이런 그 조회수나 구독자 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쉽다라는 뜻은 이제 그건 뭐 후회가 되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튜브 시장이 이제 유튜브 환경이 거의 이제 준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그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들의 조회수랑 우리 일반인들, 아주 정말 기본적인 일반인들의 조회수랑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수업 시간 열심히 했던 제자들도
생활하면서 그 유튜브를 이제 유튜브 이 수업을 할 때는 그 유튜브 자신의 채널을 좀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 수업이 끝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이제 자기 그 일상에 일상생활 하느라고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이제 확장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쇼츠만 가끔 올리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쇼츠 자체만 올리지 거의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건 거의 또 없고 음, 실제 그래서 그 찍는 게 쉽지가 않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채널 개설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는 거고 이제 실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오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영상 구도 편집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영상 촬영 구도, 영상 편집의 기본 목적. 시청자의 시선을 정해진 시간 안에, 실제로는 매우 짧은 시간이죠. 틱톡도 있고, 우리 젊은 학생들은 틱톡을 매우 많이 하더라고요. 틱톡도 있고, 또 틱톡을 경쟁하는 유튜브, 쇼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에 봤을 때 오래되지 않았었는데, 처음에 뭐, 동영상만 있어. 쇼츠가 없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쇼츠가 생긴 이후로는 거의 쇼츠만 보게 되고 정말 쇼츠가 처음에 2, 3초 안에 이게 정말 흥미가 없다면 바로 스킵해버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어떤 시선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이끌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거 이런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다 이런 음, 영상 촬영 구도나 편집을 조금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조금 고민해보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쇼츠 같은 거 동영상을 올렸을 때 뭐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면 좀 그런 그 흥미가 이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실수하는 것도 있는 거죠. 실수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최근의 일인데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뭐 재밌는 부분이 한 15초나 20초 지나야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다. 이제 15주, 20주 지나면 재미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15주, 20주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한 3초, 5초, 길어야 한 8초, 이 정도 수준에서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또 매우 짧은 시간에 시청자들의 어떤 시선을 이끌고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영상 구도나 편집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3분법, 3분의 1 법칙, 3분할성. 비슷한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선을 이용하라. 명시적 선, 가상의 선. 선을 이용하는데 그게 이제 선이 명시적으로 확 드러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상의 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라. 대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최대한 활용하라. 그리고 센터에 위치시켜라. 그리고 캐릭터는 하나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3분의 1 법칙이네요. 네. 그 스타팅 포인트라고 3분의 1 법칙. 그래서 화면을 상하 좌우로 3분의 1씩 나누면 4개의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관객들이 화면에서 먼저 보는 위치가 그 4개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촬영 기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3분할선이라는 그런 이론 하나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3분할선이다. 3분할선. 그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을 이 4개의 포인트에 이제 좀 위치시킨다 이거죠. 네.
그러나 이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타팅 포인트. 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구도죠? 네, 개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3분법은 기본이지만 또 3분법을 우리가 또 파괴하면서 관객의 시선 또한 우리가 끌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는 라인을 이용하라죠. 라인을 이용하라. 라인에는 이제 명시적인 선이 있고 가상의 선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 우리의 시선도 하나의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모양이나 선을 이용해 시청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로 관객의 시선을 또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명시적인 선이 나타내는 거 보면은 이런 어떤 영화의 장면이 있다면. 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촬영할 때도 좀 더 내가 시간이 많이 있어. 그 시간을 좀 투자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간 투자의 문제죠.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여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이럴 때 이런 뭐 배경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선이 있다. 이런데 선이 있네. 이 선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찍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변을 환경을 찍을 때도 그래서 또 이렇게 나무가 있고 또 그 숲 사이로 또 집이 있을 때 여기에는 뭐 가로선, 세로선, 대각선, 소실점 이런 여러 선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로선, 세로선, 대각선, 소실점 이런 여러 가지 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소실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이렇게 선이 저 가운데로 가운데 선이 이제 거기에서 딱 사라지게 되는 거죠. 소실점 라인 모든 선들이 한 점에 집중해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안으로 또 들어가면 집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소실점 라인이죠. 그저 안쪽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위아래 좌우로 대칭되는 선들이 4개가 있는 거죠. 4개 이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소실점 라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화면 안에 피사체를 이용한 라인인데 화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에스컬레이터에 어떤 명시적인 선들이 좀 나와 있네요. 그리고 화면 안에 나와 있는 피사체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화면 안에 피사체를 이용한 라인인데 이제 총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총알이 나가면 이 선을 따라서 쭉 가겠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을 맞히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라인이 되겠죠? 화면 안에 피터치를 이용한 라인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맞지 않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이용한 라인.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앉아있는 5명.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서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화면에서는 그 사람이 왼쪽 한기팀에 있어도 나머지 5명이 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음, 우리 관객도 그 5명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캐릭터가 구성에 있어도 어, 시선 덕분에 어디를 봐야 할지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보기 좋은 영상은 라인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보기 좋은 영상은 라인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볼 때 마음이 편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 프레임 안에 프레임.
프레임 안에 프레임. 자, 그래서 이 큰 우리가 화면이지만 그 안에 또 작은 또 사각형이 하나 있는 거죠. 큰 사각형 안에 이 구조물 등을 이용해서 화면 안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화면 안에 작은 정사각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 안에 프레임은 참 재밌어요. 보면 여기도 보면은 두 사람이 어떤 싸우는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의 창문 사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열려진 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죠? 이 프레임도 그래서 문의 어떤 창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보는 거죠. 새로운 프레임이 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 새로운 프레임이 얼마나 창의적이냐, 또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거 중요하겠죠? 얼마나 창의적이냐, 얼마나 아름답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라이트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라이트. 여기서 참 안경화를 이용하는 이런 것도 참 재밌잖아요. 네. 안경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특정 이렇게 집중으로 보여준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영화 보셨으면 나 이런 장면 봤었어. 이렇게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분명히 보고 넘어가지만 상당히 신선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그런 어떤 촬영 기법이었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우리 관객들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심벌즈를 이용한 것도 있고요. 심벌즈 사이, 심벌즈 사이 인물이 딱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뭐 독특한 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어, 우리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그런 초보자 입장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용해 보면 재밌게 재밌는 촬영이 될 수 있다. 조회수를 올리는데도 조금 뭐 기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비를 이용하기. 그래서 실루엣을 살리기 위한 대비죠. 첫 번째, 네, 매우 짧은 시간에 시청자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실루엣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네거티브 스페이스, 네거티브 스페이스에 피사체를 배치한다. 비어 있는 공간에 피사체를 배치하는 거에서 어떤 등장인물의 전체적인 실루엣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이거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 이티죠? 네. 그래서 이제 저기 흰색의 밝은 달, 흰색의 밝은 달, 그 앞에 검정색의 자전거를 타고 이티가 앞에 세우고 날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밝은 색과 검정색 대비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음, 빛을 이용해서 실루엣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제 어둠 속에 가둬버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 인물만 빛 앞에 딱 내놓는 거죠. 색채를 이용해서 등장인물의 실루엣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얀색과 노란색,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 주황색인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주황색인 거서 눈에 싹 띄게 되는 거죠. 이런 색채 대비를 이용해서 실루엣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센터에임입니다. 네, 센터에임. 우리 사실 거의 뭐 촬영하면서 센터에 놓고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정중앙은
촌스러운 구도 아니야? 어, 뭐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그 센터가 참 그 가지는 아주 큰 힘을 우리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구도가 더 재밌고 멋있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다른 구도에서 또 느낄 수 없는 특징이 또 있죠. 그 중앙에 오게 되면 그 위치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이 넘친다. 네, 존재감. 그래서 가장 존재감 있는 포지션.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아이돌 스타, 아이돌들, 이런 어떤 뭐 여러 멤버가 있는 이런 뭐 그룹, 가수, 그룹들이 센터에 자리를 두고 뭐 자기 멤버들끼리 뭐 경쟁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가끔 들어보잖아요. 가장 존재감 있는 포지션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정보를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가운데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완벽한 밸런스의 아름다움을 가진 곳이다. 여섯 번째, 캐릭터의 카메라의 움직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 원래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었죠? 오른쪽에 있었는데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어, 구도가 계속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가 이제 등장인물이 왼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세계에 있는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은 네, 남자 주인공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움직임으로 관객이 봐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카메라가 이제 어디를 보느냐. 그러면은 여기를 지금 보면은 관객이 가면서 이렇게 깨진 거 밑에 여기 이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지금 뭐 깨진 곳, 탁자의 밑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구나. 아, 우리도 봐야 되는구나.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관객이 봐야 할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죠. 원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활동 사진으로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수업하는데 정황상 지금 이렇게 정규화면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캐릭터 블로킹으로 구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 앞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죠 멀어지거나 그렇죠 카메라가 좀 움직이는 거죠. 카메라가 움직이는 건데 카메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네, 걸어오죠. 네. 그래서 카메라는 가만히 있습니다.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캐릭터 그리고 다시 앞으로 캐릭터 블로킹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면서 구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앞부분이 우리 처음에 두 개로 정면은 카메라가 움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전에 봤던 거는 이제 이거는 캐릭터가 움직였던 거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카메라와 캐릭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찍다 보면은 뭐 거의 이렇게 찍는다. 캐릭터와 카메라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다. 그런 거죠. 사- 정지
전기 사진이 두 장밖에 없어가지고 속 안 나는데 그 캐릭터와 카메라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분할선 처음에 우리가 이제 3분할선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루엣을 살리는 거, 시선, 라인 처리, 시선 처리, 라인, 선이죠. 명시적인 선도 있고 암묵적인 선, 이런 사람들 시선도 충분히 선이 될 수 있다. 선 처리, 그다음에 실루엣을 살리는 거, 뭐 센터에 위치시키는 거, 그다음에 캐릭터와 카메라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교시에는 또 다른 학우님이 보내주신 피드백, 그 감상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하고, 또 실제 그 유튜브를 가지고, 어, 그리고 지난 시간 유튜브 중독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 유튜브 부작용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이 많지는 않은데, 그 논문을 하나, 그 최근에 나온 좋은 논문이 하나 있어서 그 논문의 내용을 살짝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유튜브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2교시 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